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티모님들. 오늘은 대학생 티모님들이 하실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톡쟁스님께서 한 달에 생활비 50만원 이하로 사용하는 대학생의 재테크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하면서 느낀 점, 터득한 거, 아쉬웠던 점을 종합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공통적인 부분 먼저 설명드리고 자취하거나 총학하시는 분들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테크를 왜 하고 싶은지, 돈을 모아서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돈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돈을 처음 모으실 때 어떤 목표를 하나 설정하세요. 꼭 그 목표를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간다든지, 자취를 하기 위해 보증금을 마련한다든지, 한 300에서 500만원 정도의 돈을 꾸준히 모은다는 목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한 달 생활비를 그냥 다 써버린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굶고, 다 안 쓰면 남은 것 대충 통장에 두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꼭 기억할 것이 선저축 후 소비입니다. 저축할 돈을 빼놓고 소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목표가 꼭 필요하겠죠? 한 달에 50만원으로 생활이 부족하다면 돈을 벌거나 돈을 아끼거나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골라보세요. 저는 두 가지로 절충했고요. 알바는 항상 하면서 아낄 수 있을 만큼 아꼈습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나누었을지 소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제 영상 중에 통장 쪼개기 영상이 있는데 그거 꼭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월급을 받거나 용돈을 받으면 먼저 소비 계획부터 세운 다음 돈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꼭 사용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비나 유흥비, 비상금 등등을 한 달 단위로 세우시면 좋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이상은 자동이체로 저축하기. 저는 50만원 중에서 5만원 이상은 자동이체로 저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5만원을 적금이나 펀드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저는 처음 시작한 것이 적금이 아니라 펀드예요. 은행에서 은행원 분들이 추천해 주시는 상품으로 가입을 했고요. 수익을 바랐다기보다 언제든 자동이체로 저축을 할 수 있으면서도 펀드는 오늘 해지하면 내일 돈이 들어오니까 급한 돈이 필요할 때 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펀드를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펀드를 조금 더 공부했을 때는 펀드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득이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그 당시에 제가 원했던 것은 높은 수익률이 아니라 저의 꾸준함이었기 때문에 한 달에 5만원씩 꾸준하게 자동이체로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신문과 친해지기인데요. 꼭 재테크 때문이 아니더라도 경제신문을 어렵지 않게 읽을 정도가 되면 나중에 재테크를 본격적으로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새로운 재테크 방법을 보아도 한번 읽어보고 나한테 맞겠다 싶으면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주로 학교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었는데 여러분도 학교 도서관을 자주 가셔서 아침마다 매일매일 신문을 바뀌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유명한 신문사부터 유명하지 않은 것도 구독하고 그것도 저희 다 등록금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빼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너무 도서관에 가기 싫으시면 네이버 창에 보시면 뉴스가 있어요. 뉴스를 클릭하시고 신문사별로 뉴스를 볼 수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신문사별 뉴스를 클릭하고 원하시는 신문을 선택하신 다음에 신문 게재 기사만 읽기 버튼 누르시면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는 기사들 조금 중구난방인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신문 게재된 기사를 읽을 수 있어서 좀 선별됐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읽고 있고 경제 분야 클릭해서 금융 부분 다 읽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공모전을 꼭 나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걸 알았지만 잘 못해서 후회가 되기도 해요. 공모전이 좋은 이유는 스펙도 쌓으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니지만 제 친한 친구가 논문을 잘 써서 2등을 했고 500만 원의 상금을 탔습니다. 그걸 보고 저 아주 살짝 회의감이 들었어요. 저는 열심히 알바를 해도 그렇게 한 번에 500만 원 큰 돈을 벌지는 못했거든요. 그동안 친구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참가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공모전 중에서도 조금 참가자가 없어서 고심하는 공모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상금도 타고 나중에 내가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남길 수 있도록 미래에 도움이 되도록 참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을 못 받더라도 나중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쓸 수 있도록 차곡차곡 모아두시고요.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는 것이니까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현재 공모전 하나에 참가했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뽑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해피캠퍼스로 돈 벌기. 지난번에 케이지님이 저도 해피캠퍼스로 대학교 4학년 때 썼던 과제들 심지어 서식이나 일지 같은 거 올렸는데 거의 20만 원 벌었다고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해피캠퍼스에 올려만 두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많이 버시는 거 보니까 저도 조금 해볼 걸 그런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해피캠퍼스는 논문이라든지 여러분이 쓰신 글, 과제 같은 것들을 올려서 그걸 다른 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참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이 해피캠퍼스에서 물은 걸 팔아본 적은 없어요. 뭔가 제 글이 다른 사람에게 읽히고 이용당하는 게 조금 당시에는 싫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니라고 답답한 소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과제로만 끝나는 작업을 돈을 버는 것으로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 과제들을 쭉 훑어보고 싶을 때 해피캠퍼스에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 점도 되게 유리한 것 같아요. 학교에서 돈을 주는 활동을 한번 찾아보세요. 장학금 제도를 알아보는 건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를 청소하는 활동을 하면 장학금을 받거든요. 각 학교마다 장학금 제도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재테크 방법이었고요. 대학생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본다면 통학하는 자와 자취하는 자로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또 용돈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뉘어질 수 있겠죠. 일단 부모님 집에 사는 티모님들은 숨만 쉬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안정감이 있으실 거예요. 자취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집안일에서 조금은 해방이 되실 거고 돈이 없으면 집에서 밥을 먹으면 되니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도 무궁무진하답니다. 한 달에 월십, 40, 50, 작게는 30, 많게는 60을 아끼시는 거니까 절대 집을 떠나시면 안 돼요. 절대. 또한 나는 한 달을 자취하는 친구들보다 4, 50은 아끼니까 더 많이 써야지 이렇게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부모님 집에 사시는 티모님들은 독립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방이 마치 하숙집이고 나는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월세를 이제 여러분의 적금 통장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자취를 하면 나갈 돈을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학원을 다니셔도 좋고 취미활동을 다니셔도 좋고 뭔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곳에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차곡차곡 모아서 목돈을 만드셔도 좋고요. 그리고 독립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돈을 벌어야겠죠. 저는 주말 알바로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 자취를 할 때는 주말 알바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이니까 학교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월화수목금 다 일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알바를 하면서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방법도 배우고 인내심도 기르고 좋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상 고객 때문에 멘탈이 나갈 때도 있지만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용돈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 용돈을 한번 안 받는다 생각하고 모두 저축해보세요. 언젠가 우리는 독립해야 되고 부모님께서 갑자기 경제적 지원을 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통장에 돈이 쌓이고 어느 정도 내가 모았다는 생각이 들면 흐뭇하면서 뿌듯하면서 기분이 정말 좋아요.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성실은 체력에서 나오고 여유는 지갑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듯이 저도 돈을 조금 모으면서 마음이 여유로워졌어요. 큰 돈이 아니지만요. 매일 나 돈 없다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과 어느 정도 비상금이 있어서 큰 걱정이 없는 사람의 삶은 뭔가 태도부터 조금씩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깨알 질문. 저는 집과 학교가 왕복 4시간인데 자취하면 안 될까요? 왕복 4시간 진짜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과연 자취가 시간을 많이 벌어줄까요? 그렇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방학 때 한번 자취한다 생각하시고 한 달 동안만 생필품도 사시고 집안일도 다 혼자 해보시고
돈도 써보시고 그래보세요. 어머니한테는 뭐 한 달 자취방 용돈 드려보시고요. 그러면 조금 답이 나옵니다. 나는 혼자 집안일도 하고 돈도 잘 아껴지는데 하면 자취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청소 너무 귀찮아. 수건 원래 개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시면 조금 고민해보세요. 저는 참 서울 근교에 집이 있는 친구들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 난 진짜 한 달에 40-50원 아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복이 40에서 60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취를 하시면 됩니다. 집이 물론 고향이 멀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살기 시작한 거고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 저 혼자 사는 것은 40에서 60에서 오는 가치와 행복이 저한테 그 정도 값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보세요. 공부해서 장학금 타는 게 좋나요? 알바해서 돈 버는 게 좋나요? 저 같은 경우는 알바를 안 하고 학교 공부를 할 때 오히려 시간이 많다는 생각으로 미루고 결국 안 해서 성적이 안 좋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바쁘고 힘들었던 때 성적이 잘 오르고 또 장학금도 받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번 학기 9월에 진짜로 내가 장학금을 탄다는 생각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용돈도 한번 받으면서 지원받으면서 공부해보세요. 그 학기에 여러분의 노력이 통했다면 장학금을 받는 것이 더 좋겠죠. 300에서 400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 월급이 100에서 150 뭐 이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한 학기는 알바도 하고 공부도 병행해보세요. 만약 성적이 최악으로 나온다 싶으면 그런 분들은 공부만 하시는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성적이 중요하긴 하고 요즘 친구들 보니까 막 살거나 논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바를 하면서 매해 장학금을 놓치지 않는 선배를 많이 봤어요. 이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자취생의 재테크에 대해서 말해보자면 자취생은 숨만 쉬어도 돈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큰 목표를 세우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해서 슬퍼지니까 아주 조그만 계획부터 세워보세요. 한 달에 3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저축을 해나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자취를 하면서 알바를 할 때는 5만 원 저축도 조금 버거웠고 아까웠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내긴 했습니다만 더 큰 목표를 세워서 여러분이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취를 하면서 용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여유로우시다면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더 큰 목표를 가지셔도 되고요. 자취를 하면서 용돈도 안 받으시는 대학생 팀원님들은 정말 존경하고 대단합니다. 저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생활력이 강하시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 성공하실 거예요. 또 나중에 돈도 잘 관리를 하실 거고 돈을 모으겠다는 강박을 가지시기보다는 지금 내가 정말 잘 해내고 있으니까 칭찬 먼저 해주시고요. 공부와 알바와 그리고 내 생활비를 모두 감당하는 게 정말 진짜 쉽지가 않으니까 먼저 칭찬부터 해주시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을 때 300에서 500 정도의 목표를 세우시고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저축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내 형편에 나는 저축할 돈이 없어 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충분히 열심히 사시고 있으시니까요. 어쩌면 많은 기회가 있는 청춘들에게 재테크는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성인이 되어서 재테크를 하고자 할 때 너무 늦었다는 생각만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20살이 넘었으니까 스스로 돈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보러 와주시고 또 댓글도 남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좋은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끝.